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을 강의하는 홍성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의, 재미있는 강의,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는 강의 추구하는 홍성걸입니다. 자, 오늘 기초 강의 제 3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네요. 그죠?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고 또 어렵다고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저만 믿고 우리 고고식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별까지의 거리와 우주 팽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서 이제 생물에서 지구과학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요것 또한 그 이전 교재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개편 전.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꼭 날 것입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별까지의 거리입니다. 천체까지의 거리 측정. 즉 별까지의 거리예요. 자, 어떻게 측정하느냐? 연주시차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 고검 학습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할 때 별의 위치 변화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을 연주시차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리가 먼 별일수록 연주시차는 작게 측정이 된다 그랬네요. 그죠? 일단 내용을 제가 여기 서술해 봤습니다.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요.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자, 요게 지구가 되겠습니다. 파란 게. 자, 여기 지구, 여기 B 지점에서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봤습니다. 요 별을 봤다고 가정해요. 그럼 지구 요 B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니까 이 별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이거를 가상 하늘이에요. 하늘에 여기에 있다. 그런데 지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와가지고 반대편에 왔어요. 6개월 걸리겠죠? 1년에 한 바퀴 도니까요. 그럼 A 지점에서 똑같은 별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 별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관측자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6개월 전에는 이 별이 여기 있었는데 6개월 뒤에 여기 갔으니까 이만큼 별이 같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별은 같습니까? 여기 그대로 있었어요. 누가 갔죠? 지가 갔어, 지가. 그죠? 지구가 갔다고요, 지구. 근데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갔는지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사실은 누가 간 건데? 별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간 건데 실제로 우리는 이 별이 같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6개월 동안에 별이 같다고 착각한 이 전체 각도를 시차라고 말합니다. 시차. 그리고 그 절반각을 연주시차라고 그래요. 태양을 기준으로 금을 딱 거가지고요. 그죠? 그 절반각을 요걸 연주시차. 요게 바로 연주시차예요, 여러분. 연주시차. 그죠? 연주시차. 자, 그러면 이제 시차는 지우고요. 전체 각의 절반각, 2분의 1각을 연주시차라고 해요. 그러면 요번에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별을 보자고요. 역시 B지점에서 보면 여기, 그죠? 여기, 노란 걸로 여기. 6개월 뒤에 반대 위치에서 보면 여기, 그죠? 얘는 요만큼 같다고 착각하겠죠? 그러면 요 전체 각이 역시 시차고 그 절반각을 뭐라고요? 연주시차. 그러면 앞에 내용에서 뭐가 있었죠? 거리가 먼 별일수록 연주시차 각이 어떻다? 작다. 그럼 가까이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크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별은 연주시차가 크게 측정이 되고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작게 측정이 돼요. 요 각을, 이게 사실 각도예요. 요 각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답니다. 바로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 해서 구한다네요. 연주시차분의 1. 그런데 이 단위가 여러분, 우리 대개 각도 단위는 도잖아요. 90도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초예요. 초. 요게, 요렇게 하면 도인데, 그죠? 도. 90 써볼까요? 90도. 근데 요렇게 하면 이게 분이에요. 하나만 그면. 두 개를 그면 초. 그래서 이건 이제 분각, 초각이에요. 이 초라는 각은 사실 무지하게 작은 각이에요. 1도라는 각은 있잖아요. 1도라는 각은 3600분의 1초. 3600분의 1. 아우, 무지무지 작은 각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우주는 무지무지 넓고 지구는 무지무지 작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이 궤도는 사실 무지하게 작은 거고 우주는 무지무지 크고 멀리 있는 거, 별들은 무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연주시차분의 1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얘를 제가 밑에 들어놨어요. 자, 연주시차가 만약에 1초인 별이 있다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겠죠. 1초니까 1초 분의 1 산수하면 그냥 1, 그죠? 1. 그런데 단위가 뭐래요? 파섹이래요. 파섹. 그래서 1파섹 이러면 1파섹. 그러면 이 사람아 1km도 아니고 1m도 아니고 1파섹은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야? 보니까 여기 1파섹이라는 거리는요. 3.26광년이래요. 또 광년은 뭐야?
광자가 빛광자겠죠? 빛광자.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 그런데 3.26이니까 빛이 3년하고도 0.266, 약 4개월 정도 되는 모르겠어요? 약 3년하고도 약 4개월을 빛이 가야 그 별에 도달한대요. 이 정도로 별까지 거리는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하늘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파색, 그죠? 별 거리가 1파색만 돼도, 그죠? 1파색만 돼도. 빛을 타고 얼마 가야 돼요? 3년하고도 약 4개월을 가야지 그 별에 도달할 수 있다. 무지무지 멀리 있는 별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멀어요. 별까지의 거리는 광년으로 우리가 지금 바꿔놨더니 3.6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꼭 얘기할 건데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꼭대기에 있는 별이 이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이 북극성까지가 이게 140파섹이거든요. 140파섹. 그러면 1파섹이 3.26이니까 여기다 3.26을 곱해야지 여러분 광년으로 바뀌어요. 이게 약 470광년 정도 될 거예요. 계산하면. 북극성까지 지구에서 뭐를 타고? 빛을 타고 가는 데만 470년. 빛 타고. 그럼 여러분 빛은 얼마나 빠르냐고요? 빛은 있잖아요. 똑딱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빠르기래요. 그런 빛을 타고 약 470년을 가야지 북극성 별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달했다고 쳐요. 470년 뒤에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다시 지구로 가야지. 그러면 1000년 걸려. 그죠? 1000년. 이 정도로 별까지의 거리는 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국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사귈 때 내가 별이라도 너 별을 따다가라도 너를 갖다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그죠? 북극성까지 가는데 1000년. 그죠? 갔다가 오는데 1000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별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별 입장에서. 어쨌든 별까지의 거리는 이 정도로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연주시차분의 1 해서 구한다라는 이야기요. 단위는 파세.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별까지의 거리를 연주시차를 이용해서도 구하지만 별의 밝기로도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의 밝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겉보기 등급해서 실시 등급. 이건 실제로 내가 맨눈으로 봤을 때 그 별이 보이는 밝기. 이걸 우리가 실시 등급이라고 그래요. 실시 등급.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절대 등급이죠.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색의 거리. 아까 1파색이 3.26이니까 10 곱하면 32.6광년이네. 그죠? 요 정도 거리에다가 별을 갖다 놨다고 가정해서 매긴 등급. 별의 밝기. 이걸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그래요. 실시 등급은 그냥 거리에 관계없이 그냥 지구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죠? 밝기를 말한 거예요. 무지무지 밝다 1등성. 그죠? 그 다음 조금 약간 어둡다 2등성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매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그림 보실 텐데 여기 절대 등급이 사실은 뭐예요? 그 별의 진짜 밝기. 진짜 밝기. 이거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구에서 본 거니까 사실은 별로 밝지도 않는 별인데 지구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구 볼 때 너 밝다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모든 별을 10파색 쫙한 거리에다 놓고 지구에서 봤다고 가정해서 매긴 밝기니까 이게 사실 그 별의 진짜 밝기예요. 그래서 진짜 밝기는 절대 등급 숫자가 낮은 별이 진짜 밝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별의 밝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리스의 히파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밝게 보이는 별을 1등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어두운 거 2등성, 3, 4, 5, 6 이렇게 6등성까지. 그래서 6등성까지 별의 등급을 매겨놨대요. 6000개 별을.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실제 1등성이라고 그 사람이 지칭해놓은 별을 밤하늘에서 찾았어. 되게 밝고. 요거 6등성이라고 한 별을 찾아봤는데 보일똥말똥거려. 그런데 이 6등성 별보다 얘가 약 100배 밝더래요. 100배. 그래서 이제 산수를 해봤어요. 요거 한 등급은 몇 배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5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X의 5승은 100. 여와는 100 차이인데 5칸 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X의 5승은 100 해서 요 X를 구해보니까 요게 2.5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요 한 등급의 밝기 차가 2.5배씩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6등성의 별보다 5등성의 별이 2.5배 더 밝아 보인다. 6등성의 별보다 4등성은 2.5 두 개예요. 더하면 5인데 과학은 더하기 없어요. 곱하는 거예요. 2.5의 제곱배 밝다. 그럼 6등성보다 3등성은 2.5 세 개니까 2.5의 3승배 밝다. 그럼 6등성보다 2등성은 2.5의 4승배. 6등성보다 1등성은 2.5의 5승배. 그러니까 그게 100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배 밝다. 그러니까 5칸 아래로 내려갈수록 100배 밝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태양 있잖아. 태양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까지 여기다 막 넣어줬어요. 숫자를. 더 밝으니? 그럼 0. 더 밝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보실 거예요. 태양은 마이너스 26.8등성으로 보이더라고요. 무지 밝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어두우면 또 7, 8 이렇게 등급을 줬어요. 그래서 요거 숫자가 낮을수록 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밝게 보이는 이제 겉보기인데, 그죠? 겉보기예요. 그러나 절대도 역시 똑같은 10화삭에 놓고 이제 밝기를 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 애도 있고 플러스 나오는 애도 있어요. 어쨌든 숫자가 낮을수록 밝은 별이다. 그죠? 요게 사실은 진짜 밝기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니까 이제 그림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구에서 태양을 보니까 마이너스 26.8. 무지 밝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북극성 여기 있어요. 아, 유명한 이 친구. 2.1등성. 그럼 지구에서 북극성을 보면 뭐 조금, 그죠? 조금 밝다. 근데 태양은 무지무지 밝다. 그런데 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사실 불공평하죠. 그래서 태양아, 너 뒤로 가. 여기 갖다 넣었어. 지구에서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8등성이래요. 너 미안해. 일리 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놓고 여기 똑같은 거리. 여기가 18색 거리겠죠? 여기다 놓고 보니까 몇 등성이에요? 마이너스 3.7이야. 그죠? 얘는 4.8. 태양은 4.8. 그럼 진짜 밝기가 태양은 4.8이고 북극성은 마이너스 3.7이에요. 누가 더 밝은 별이죠, 여러분? 이거. 북극성이 훨씬 밝은 별이에요. 아까 이거 우리 등급 따지는 거 있죠? 얘를 대충 5등성이라고 놓고 얘를 마이너스 4등성이라고 대충 놓고 계산해보면 약 4,0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이 태양보다 진짜로는 4,000배가 더 밝은 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다. 거리. 여기 보니까 실시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래요. 그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0보다 작으니까 너는 10화색보다 더 안쪽에 있는 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이게 똑같아가지고 제로가 나오면 너는 정확히 여기 10화색에 있는 별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실시에서 절대를 뺐더니 그게 0보다 크니까 너는 10화색 뒤에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태양이랑, 그죠? 요거 북극성으로 계산해보자고요. 넣고. 그러면 겉보기가 뭐예요? 실시 등급이에요. 한자로 줄인 거겠죠? 실시. 겉보기, 실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 해보자고요. 태양. 겉보기에서 절대 뺄 거예요. 마이너스 26.8에서 빼기 하기를 4.8. 이러면 되겠죠?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를 뺐어요. 그죠? 실시에서 절대. 이거 산수하면 얼마죠, 여러분? 마이너스일 때 이거 그냥 다 더하고 숫자 마이너스 놓는 거죠, 아마? 그죠? 그럼 마이너스에 이게 8이 16이고요. 대충 할 걸.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1인가요? 그 다음에 뭐 이게? 4, 5, 6. 아이고, 26.8에다가 제가 산수를 못해요, 여러분. 8이 16에다가, 그죠? 하나 올라가서 31.6이네. 그죠? 그래서 31.6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 31.6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시에서 절대를 뺐더니 음의 값이죠.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뭐야? 너 10화색 안쪽에 있어. 더 작으면 더 안쪽에 있어. 그 얘기는 지구에서 가깝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북극성 해볼게요. 북극성은 겉보기가 2.1이에요. 여기다 2.1이에요. 빼기 하기를 절대 해야죠. 근데 빼기 마이너스 또 3.7이야. 그죠? 그럼 빼기 하면 더하기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전체 합치면 되겠네요. 이건 산수 되겠어요, 보니까? 이거 5에다가, 그죠? 8인가요? 5.8등상. 플러스 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는데 0보다 큰 값, 플러스 값, 0보다 크니까 뭐요? 너는 10화삭보다 먼 곳에 있구나. 더 큰 수 나오면 더 뒤에 있구나. 그죠? 지구로부터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이 등급을 이용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불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겉보기, 실시와 절대를 비교해서도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 팽창 이야기가 나왔네요. 우주 팽창. 자,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론이에요. 팽창하고 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소리의 도플러 효과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할 텐데요. 가볍게 들어주세요, 가볍게.
소리를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접근할 때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진대요. 그러면 요 경우네요. 지금 구급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철수라고 치면 철수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삐뽀 삐뽀 하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점점 다가올수록 여기서 나는 소리가 점점 높은 소리가 난대. 그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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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동수가 커진다. 파장은 짧아진다라고 해요. 파장은 요 사이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그래요.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그죠? 그런데 영희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급차가. 그죠? 멀어지고 있는 녀석은 처음에는 삐뽀 하다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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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낮은 소리로 변한대. 그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대. 진동수는 이 파 개수를 진동수라고 해요, 여러분. 진동수는 작아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멀어질 때는 파장은 길어지고 진동수는 작아진다. 그죠? 이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동수는 필요 없고요. 요 파장만 알면 돼요. 파장. 어쨌든 멀어질 때는 파장이 어떻게 된대요? 길어진다. 요거 사이 거리가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가 멀어진다.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 요건 뒤에 바로 써먹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멀어지는 녀석은 파장이 길어진다. 파장이 길어진다. 그것만. 자, 뒤로 넘길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빛에 도플러 효과예요. 빛. 소리가 아니고 빛. 자, 이제 밑에 그림 나와겠죠? 관측자를 향해 다가오는 천체. 너는 관심 없어. 다가오는 건 파장이 짧아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죠? 다가오는 애야. 아까 철수 입장.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관측자로부터 멀어져요. 그죠? 아까 영 입장이에요. 멀어지는 애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했죠? 길어진다. 그러니까 빛도 파장이 길어진대요. 나한테서 어떻게 되면? 멀어지면.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게 이제 은하인데 어떤 은하가 지구에서 관측자가 지구에 있다고 가정해요. 지구에서 얘가 멀어진대. 근데 여기서 오는 빛을 그죠? 이렇게 찍어보니까 적색편이 그랬어요. 적색편이. 이 띠가 적색 쪽으로 자꾸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은하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정지하고 있을 때는 여기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거 선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 원래가 정지하고 있을 때 찍은 게 요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펙트럼. 그런데 멀어질 때 찍어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적색 쪽으로 이렇게 도망갔죠, 여러분. 그죠? 더 이쪽으로 도망갔잖아요. 띠가. 적색편이라고 해요. 적색편이. 그런데 다가와. 이제 이름이 이렇게 은하가 다가오는 녀석을 찍어보니까 이건 아까 정지했을 때보다도 어디로 도망가요? 뒤쪽으로 도망가요. 이렇게 뒤쪽으로. 그래서 이걸 청색편이다라고 해요. 청색편이. 자, 우리는 청색편이는 관심 없고요. 이 적색편이가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주에서 어떤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이렇게 스펙트럼 관측을 해보면 거기 선 스펙트럼 띠들이 적색 쪽으로 자꾸 치우친다는 거예요. 예,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어. 누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뭔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 팽창을 직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팽창을. 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했죠? 적색편이 관측을 했어요. 외부 은하들이, 그죠?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 선들을 관측해보니까 적색편이 되고 있더라, 적색편이. 그죠? 적색 쪽으로 이렇게 자꾸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즉, 후퇴하고 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말하면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팽창하고 있다. 팽창.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적색편이 여러분 중요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적색편이는 꼭 아셔야 돼. 그죠? 빛이 적색편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천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색편의 현상을 관측을 통해서 이제 식을 만들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은하들이 우리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식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후퇴 속도라고 해요. 후퇴 속도. 지구에서 봤을 때 멀어지는 속도. 그죠? 팽창해서 멀어지죠. 은하들이 멀어지니까. 요게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은하 거리가 멀리 떨어진 놈이 더 빠르게 후퇴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요거 후퇴 속도는 거리가 먼 은하들이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기본서 강의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팽창. 우주가 팽창하고 있대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팽창하고 있대. 우주는 어느 곳에서 관측하든 다 멀어져 갑니다. 다 멀어져 간대. 즉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팽창의 뭐는 중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없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첫 문제 속일 거예요. 팽창의 중심은 우리 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은하가 뭔지는 아죠?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그거 때 학습했죠? 그래서 그것도 뒤에 또 기본서에 나와요. 팽창의 중심은 없다. 그죠? 결국 여기까지가 키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조사해 보니까, 그죠? 빛의 선스펙트럼이 적색 쪽으로 치우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앰뷸런스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멀어질 때는 뭐예요? 소리가 그죠? 높은 소리가 나면서 아니 낮은 소리가 나면서 파장은 길어졌잖아요. 그죠? 길어졌다고. 즉 적색 편의가 파장이 길어진다는 빛들이 그죠? 그래서 이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서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결국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근데 팽창의 중심 몰라. 어딘지 몰라. 그죠?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림 나왔네요. 그죠? 그림 보시니까 결국 이 풍선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 풍선을 하나의 우주라고 하고 그중에 각 점들을 은하라고 가정한 거예요. 은하. 우주에는 은하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풍선을 더 크게 보니까 은하들 거리가 멀어졌죠? 다 멀어졌어요. 아까는 좀 가까웠었는데 멀어져요. 현재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은하라고 가정하면 아까 얘가 뭐예요?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오는 빛들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죠? 파장이 길게 측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이겠죠. 앞으로 우주는 뭐 계속 팽창할 거야. 그죠? 팽창을 하다가 이제 뭐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지 않겠어? 팽창을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오므라들 거야. 그죠? 다시 수축할 거야. 이제 이렇게 설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이제 평탄 우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저도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미래를, 그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계 형성입니다. 태양계. 즉, 우리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니까 성운. 성운이란 별들 사이에, 그죠? 가스나 구름 이런 걸 우리는 성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성운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니까 적색거성, 초신성. 별이 이제 마지막. 거의 먼저 죽음 직전 그때예요. 거의 죽을 때쯤 별들이 이제 빵 폭발을 해요. 그때 이제 물질들이 우주로 막 퍼져나가겠죠. 그죠? 걔들이 모여서 이제 성운이 됐습니다라는 거. 그럼 이 성운들이 뭐 할 건데요? 얘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또 다른 별이 만들어질 거예요. 또 다른 별이. 그래서 성운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헬륨. 그 다음에 소량의 무거운 원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은 또 기본 강의 때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기초 강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걸 배울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적색거성이나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죠? 물질들이 이제 우주로 이제 막 흩뿌려졌어. 그죠? 걔들은 뭐라 그래요? 성운. 걔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뭐가 된대요? 이제 별이 탄생할 거예요, 거기서.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보니까 이제 드디어 뭐예요? 우리 태양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자, 우주 공간에 있는 태양의 성운들이에요. 구름, 가스, 그죠? 또는 먼저 무거운 물질도 몇몇 있고, 그렇죠? 얘들이 뭐예요? 회전을 하게 되네, 그죠? 회전을 하게 돼요. 아마도 주변에서 또 다른 뭐 초신성이나 이런 애들이 뻥 폭발할 때 이 성운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돌면서 이렇게, 그죠? 원반 모양의 성운이 됐다네요. 중심부에서 뭐가? 드디어 원시 태양, 우리 이제 태양이 이제 드디어 이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죠? 수금지와 이렇게 행성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 이게 전체 이제 개관하고 있네요. 그죠? 자, 넘겨보니까요. 그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그죠? 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던 거대한 성운이 주변의 초신성 폭발로, 그죠? 발생한 충격파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우리 태양계의 성운이 되었다. 그랬네요. 그죠? 태양계 성운은 수축을 하면서 이제 회전까지 하면서 중심부에, 그죠? 중심부는 볼록하고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심력에 의해 주변 물질들이 밖으로 밀려나 원반 모양이 되었다. 그죠? 어쨌든 회전하면서, 그죠? 또 원심력이 작용하니까 주변 애들은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원반 모양이 됐대. 원반 모양이지. 이렇게 원반 모양이 됐다는 게 원반 모양이 됐다는 거죠. 아이고 씨. 그죠? 이런 식으로 원반 모양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돌면서. 자, 이제 세 번째 앞에 그림 대충 봤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가보시니까 성운 중심부에는 물질들이 수축하면서 드디어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죠?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곽부에서 뭐 이제 수많은 미행생체들, 미행성체. 요 녀석들이 이제 결국 수금지화들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보니까 미행성체들은 또 충돌하면서 커졌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원시 행성, 수금지화 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무거운 행성들이 자리를 잡게 됐고, 그게 누구죠? 수금지화. 얘들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돌, 암석으로 돼 있어요.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뜨거운 주변에 가벼운 놈들이 이렇게 도망가게 돼 있어요. 뜨거운 옆에.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이 이제 태양 가까이에서부터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먼 곳에는 가벼운 행성들이, 그죠? 자리 잡았다,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은 녀석들도 만들어졌고. 자, 넘어가 보니까 이제 성운설. 우리 태양을 비롯해서 수금지와 목토처럼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태양을 비롯해서 우리 행성들이 진짜 성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증거 대박! 증거예요, 증거. 첫 번째, 태양이 전체, 수금지와 목토처럼 전체 질량 다 합쳐도 99.8%를 차지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태양을 이만하게 그리면 수성은 이만하게 그려야 돼요. 그죠? 금, 지, 화, 이렇게, 얘가 99.8%를 차지하니까. 중심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성운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녀석이 태양이 대부분의 질량을 갖고 있구나. 또 하나는 태양도 여러분 자전해요. 태양도 돌아요. 돌아 이렇게. 태양도 돌아요. 근데 지구도 돌죠. 그죠? 지구도 돌아요. 이렇게. 그죠? 뭐 다 돌잖아요. 수성, 금성 뭐 다 도는데 이 도는 방향이 똑같아 이게. 태양도 스스로 이렇게 돌고 다 도는 방향이 똑같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나이마저도 비슷하다. 따로따로 만들어졌으면 그럴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께 만들어졌구나라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구름 성운에서부터. 그 다음에 행성들의 공전궤도면이 지구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하다. 이거는 고검 학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그죠? 만약에 이게 태양이라면, 제 주먹이 태양이면 수성이 요렇게 돌아요. 금성은 더 뒤에서 요렇게, 지구 난 더 뒤에서 돌아야지. 이게 다 요런 식으로 돈다고. 특별히 이렇게 도는 놈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요렇게 도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공전궤도면이 거의 비슷하다. 그럼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함께 처음에 뭐죠? 성운이 회전하면서, 그죠? 외곽부에서는, 그죠?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 가까운 곳에는 무거운 행성이, 그죠? 지구형. 그 다음에 먼 곳에는 가벼운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 태양이 뜨거우니까 가벼운 물질은 다 도망가서. 저 뒤에서 이제, 그죠? 가벼운 목성형 행성들이 밀도가 작아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지구형 돌로 됐다고 그랬죠? 무거운 성운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성운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성운, 하나의 성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행성의 종류예요. 자, 좀 전에 살펴봤듯이 대략적으로 지구형 행성과 이제 목성형 행성으로 행성을 둘로 나눠요, 여러분. 그럼 행성이 뭐냐고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그죠? 수, 금, 지, 화, 화성, 목, 토, 천, 해, 그죠? 해왕성까지. 그죠? 이때 앞에서부터 요 4개 있잖아요. 4개. 수금지화. 요걸 우리는 지구형이라고 해요. 지구형. 지구 닮았습니다, 얘들은. 지구를 닮았다고? 지구가 암석, 돌로 돼 있잖아요. 얘들은 다 돌로 되어 있는 행성들이에요. 그럼 뒤에 애들은 목성 닮았대거든.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목성은 뭘로 되는데 얘들은 돌 아니야? 아니에요. 얘들은 가스로 돼 있어. 가스로. 왜요? 멀다 보니까 가벼운 애들은 뭐야? 다 날아가가지고 뒤쪽으로 갔다. 무거운 애들은 앞쪽에 있고, 그죠? 그래서 얘들을 목성형, 지구형이라고 그래요. 자, 지구형 수금지화입니다. 원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서 온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가벼운 기체는 대부분 날아갔다, 달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철이나 주산염, 무거운 것들, 그죠? 무거운, 밀도가 높다,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 녀석들이 이제 요 가까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구형 행성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성형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목성, 목토천해요. 차례로 4개, 목토천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온도가 낮았다, 그쪽은. 그죠? 그래서 이제 얼음이나 메탄가스 등이 응집이 되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죠? 또 거기에다가 뭐요? 미행성체들이 또 부딪히면서 주변 수소와 헬륨 같은 것도 끌어당겨서 결국 목성의 행성이 됐다. 그러니까 목성의 행성은 뭐 다른 필요 없고 뭘로 돼 있다? 가스로 돼 있다는 거야. 가벼운 성분으로. 지구형은 무거운 성분으로 돼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의 행성을 구분했어요. 자, 요거는 시험 문제 100%가 됩니다. 100%. 100%예요. 자, 일단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분했는데 뭘 가지고 구분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반지름으로 구분이 가능해? 반지름? 반지름은 일명 여러분 크기예요. 크기. 크기를 가지고 지구형과 목성형 구별이 가능해? 예. 지구형들은 크기가 다 작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럼 목성은 이만하게 그릴래. 목성. 지구형에 비하면 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그래서 크기로도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질량으로도 나눌 수 있나? 예, 나눌 수 있어요. 지구형들은 돌로 돼 있어서 무겁긴 한데 크기가 작아. 그래서 저 위에 올려놓으면 전체 질량은 작다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가스로 돼 있지만 전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전체 질량은 커요. 목성형이 우리가 작고. 밀도라는 거예요. 밀도. 밀도는 이제 고검에서 학습하신 분들은 밀도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동일한 부피라면 더 무거운 놈이 밀도가 큰 거예요. 그죠? 아마 앞강에서 그죠? 배웠죠? 분자값이 커지면 이것도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F는 M에서 가속도는 힘의 비례, 질량의 반비례. 그죠? 이게 비례예요. 이렇게는 반비례고. 그죠? 그러니까 요 부피를 고정시키겠어. 자, 지구예요. 이쪽이 목성이에요. 똑같은 부피를 떼어왔어. 요만큼씩을 떼어왔어. 그 얘기니까 뭐가 같아? 부피가 같다는 거야. 이거 계산하지 말자는 거야. 똑같은 크기 떼어왔으니까. 저울에다 달 거예요. 지구는 돌인데? 이거 가스인데? 누가 더 무거워요? 지구가 무겁겠죠. 요만큼이 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를 떼어왔는데 누가 더 무겁니? 그게 밀도야. 그러니까 더 무거운 녀석이 밀도가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는 돌이라서 더 무거웠어요. 성분이 무거워요. 그래서 밀도가 지구형이 큽니다. 라는 거. 똑같은 크기를 떼어다가 저울 위에 달았다. 지구가 돌이라서 더 무거운 성분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전주기, 하루의 시간이에요. 하루. 지구는 하루가 여러분 몇 시간? 24시간. 근데 목성은 10시간. 우리는 24시간이 하루인데 목성은 하루가 10시간이에요. 그러면 목성 아이들은 빨리빨리 돈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가 10시간이니까 낮이 5시간, 밤이 5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12시간이 낮, 12시간이 밤. 쉽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전주기 하루 시간이 길다. 자전속도, 요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루가 길다니까? 그러면 천천히 돌아야지. 그죠? 하루가 길려면. 그 얘기예요. 느리게 돈다라는 거예요. 자전속도가 느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평도. 자, 편평도도 공식이 있는데 일단 가볍게 여러분. 이게 동그래. 공처럼 동그라면 이건 편평도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란 뉘어놓은 것처럼 이러면 이게 편평도가 크다라고 그래. 편평도가. 평평하다. 이걸 연상하면 돼요. 원래 적도 반지름분의 적도 반지름 빼기 극반지름에서 구하는 공식인데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지구형은 돌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루가 뭐요? 24시간이라 천천히. 돌인데 천천히 돌아. 그럼 어떻게 돼? 적도 쪽이 많이 안 부풀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목성 애들은 가스로 된 데다가 하루 시간이 짧아. 그럼 어떻게 돼? 가스인데 빨리빨리 돌아야 돼. 그죠? 따라서 적도 쪽이 이렇게 많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이 부풀어 나왔다. 빨리빨리 도는 데다 가스로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죠? 우리는 동그랗다는 거예요. 그게 편평도가 작다. 이게 더 편평하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또 있는데, 보시면, 지구형이 큰 값 갖는 게 여러분 딱 2개 있어. 딱 2개. 어떤 거? 요거. 밀도, 자전적. 요건 지구형이 다 큰 값을 가져요. 그러면 뒷장에 또 있지만은 나머지는 지구형이 다 작아. 다 작거나 적거나 없거나 다 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밀도와 자전주기가 지구의 크다. 요거 2개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반드시. 나머지는 다 작아요. 넘길게요, 한번. 자, 위성수예요. 위성. 지구를 도는 위성. 우리 달 하나뿐이 없어요. 달 하나. 그죠? 떨렁 하나. 그런데 우리 금성, 이 친구는 위성도 없어. 수성도 물론 없고. 화성은 2개 있어요. 위성이. 그래서 없거나 작다. 그죠? 없거나 적거나 뭐 이래. 고리 아시죠, 여러분? 토성이 왜 고리가 이쁘다는 거. 그죠? 우리는 고리 없잖아요. 그죠? 얘들은 있잖아요. 그죠? 없어.
자, 표면 상태. 우린 딱딱한 고체인데, 얘들은 기체라고 아까 했고, 성분도 철도 있고, 무거운 성분. 얘들은 가벼운 성분. 대기도 무거운 성분, 가벼운 성분이에요. 그래서 대략 비교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지구형이 큰 값 갖는 건 딱 두 개라는 거예요. 그죠? 밀도와 자전주기.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묻지 않아요. 그죠? 여기까지. 고리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온도. 그 다음에 뭐, 표면 온도, 또 표면 중력, 그 다음에 공전 주기. 야, 이런 걸로도 지구형, 목성 나눌 수 없나요? 예를 들면 표면 온도가 높다 지구형, 낮다 목성형 이렇게 안 나눠요. X, 표면 중력, 중력이 뭐 작다 지구형, 중력이 크다 목성형 이렇게도 B 안 나눠요. 공전 주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이에요. 그죠? 공전주기가 작다, 지구형, 크다, 뭐, 이렇게도 삑 안 나눈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나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각 행성들의 이제 우리 특징을 공부하면 이제 끝나겠어요. 수성. 태양에 제일 가까이에서 도는 우리 지구형 행성이에요. 태양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죠? 달보다 약간 큽니다. 물과 공기가 없습니다. 물과 대기가 없대요, 공기가. 따라서 뭐예요? 특히 공기, 대기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낮에 무지 더워요. 햇빛이 다 들어와. 밤에는 다 나가. 무지하게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그리고 공기가 없으니까 돌들이 그냥 퍽 찍으면 구덩이 그냥 생기겠죠? 그죠? 운석구덩이, 그죠? 운석구덩이가 많고요. 또 낮과, 그죠? 여기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그죠? 이게 특징이에요. 물공기 없다? 낮과 밤의 기온차 크다. 어디가?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금성은 반대로 이산화탄소 가스가 95기압이에요. 95기압. 여기. 아이고, 지구는 공기가 있는데, 공기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게 여러분 몇 기압? 1기압. 지구는 공기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게 1기압인데, 금성은 95기압, 95기압. 지구보다도 공기 압력이 95예요. 그러니까 공기 무척 많다는 거예요. 그 무척 많은 공기에 95%가 다 이산화탄소. 에이, 다 이산화탄소라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지구보다 95배 공기가 많은데, 그 공기가 다 이산화탄소야. 그럼 여러분, 지구가 지금 더워진대요. 왜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그죠? 그걸 온난화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온난화가 어마어마할 거야. 그죠? 즉, 온실효과가 무지무지 크게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제일 온도가 높은 행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수성이, 태양이 있으면 수성이 제일 가깝잖아요. 금성 그 뒤에 있고. 그런데 수성이 더 뜨거워야지. 어떻게 금성이 더 뜨거워요? 온실효과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제일 뜨거운 데가 금성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온도가 가장 높다. 그죠?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자, 화성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일단 붉은색이라는 이름이 화성이야. 그죠? 그 다음에 극지방에 녹색지대가 있대요. 아니, 적도 부근에 녹색지대. 그죠? 그 다음에 남극 북극에 하얀 극관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이 극지방에 허연 얼음 같은 게 보인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뭐 얼음 아니면 뭐. 근데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조금 있대. 그럼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은 게 드라이 아이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음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라고 추정해요, 추정. 거기다 이게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이 지구처럼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기울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에서 관심 있는 거예요. 아까 수성은 공기 높잖아요. 못 가요. 뜨거워. 금성 더 뜨거워. 못 가. 근데 화성은 뭐예요? 이산화탄소 공기 조금 있고 축도 기울어져서 계절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혹시 뭐 있을까 해서 이제 가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곧 가게 될 것 같아요? 목성이에요, 이제. 제일 크다. 여기는 뭐 다 빼고 가장 크다. 가장 큰 행성이다라는 게 제일 큰 특징.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적도 아래쪽에 소용돌이 이렇게 붉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적점이라고 그래요. 공기가 소용돌이 현상 여기 있을 거예요. 대기 소용돌이에 의한 붉은 점이 있다. 그럼 목성은 여러분 제일 크다, 대적점이 있다. 요거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토성 가보면 토성은 뭐 고검 때도 다 배우셨지? 고리가 아름답다, 그죠? 고리가 아름답다, 그죠? 아름다운 고리를 갖는다. 많이 배웠죠, 그죠? 역시 얘도 다 가스로 돼 있어요. 고리가 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위성이 있어요. 위성. 지구는 떨렁 달 하나가 우리를 도는데 목성은 몇 개더라? 16개 이상? 토성은 33개 뭐 이상? 이래요. 워낙 크니까. 그죠? 위성들을 많이 걸어내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성 있어요, 해성. 얘는 특이한 놈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이쁘게 규칙적으로 도는데, 아, 이 자식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돌죠? 타원궤도로. 이게 바로 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히 또 얼음과 먼지로 됐대요. 근데 태양에서 멀 때는 열이 적게 가니까, 그죠? 그래서 얼음이 녹아서 이게 수증기가 여기 꼬리야, 꼬리. 조그만데 태양에 가까이 오면 이 열에 의해서 많이 녹으니까 꼬리가 이렇게 길어져. 더 가까이 왔는데 더 길어야지, 그럼. 그죠? 더 이렇게 꼬리가. 그죠? 꼬리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열을 많이 받으면 꼬리가 길어지고, 가까이 왔을 때, 그죠? 멀 때는 꼬리가 작고, 이게 바로 해성입니다. 라는 거죠? 타원 궤도로 돕니다. 얼음과 먼지로 되어 있고요. 헨리해성 특히 76년에 한 바퀴 돕니다. 76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녀석이에요. 그죠? 해성. 그죠? 해성. 이게 아마 언제 왔더라? 86년인가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지구에. 70년 뒤에 또 오겠죠? 그죠? 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 다음. 자, 이제 그림이네요. 그죠? 이제 수성. 그죠? 금성. 95기압. 그죠? 이산화탄소. 쪄주고. 온실효과 짱! 온실효과 짱! 화성. 빨간색. 그죠? 여기 허연 극관이 있다고 그랬죠? 계절도 있고. 그죠? 한번 가보려고 하죠, 지금 지구에서? 목성. 그죠? 제일 크고, 여기 적도 아래에 소용돌이 대적점. 그죠? 토성. 고리가 이쁘다. 그죠? 고리가 이쁘다. 그래서 각 행성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검에서도 잘 많이 학습을 하셨을 텐데, 대검 똑같아요. 그죠? 겹치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죠, 뭐, 그죠? 100% 맞아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가 나올 겁니다. 확인학습이에요. 다음 중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거. 별까지 거리 구하는데 사용되는 거 아닌 거래요. 별의 밝기, 아까, 그죠? 겉보기 등급, 즉 실시 등급에서, 그죠? 절대 등급을 뺍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0보다 크면 너 저 뒤에 있어. 10파트보다 먼데. 0보다 작으면 안쪽에 있어. 이렇게 해서 별까지 거리 알 수 있죠. 그죠? 별의 밝기로. 그 다음에 연주시차. 아까 연주시차분의 1 하면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허블의 법칙. 좀 어렵죠. 허블의 법칙. 아까 공식이 V는 HR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건 상수인데. 그죠? 상수. 즉 별의 후퇴 속도를 알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은하의 모양. 여러분들 고검 때 학습하셨을 텐데, 우리 은하들이, 그죠? 요렇게 생긴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 우리 타원 은하. 뭐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없네. 불규칙 은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 날개 두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나선파를 가고, 너 나선 은하. 그죠? 또 이게 막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너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은하들을 분류하거든요? 그럼 이 은하 모양 보고, 이게 얼마 거리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은하 모양 가지고는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절대 등급은 모든 별들을 지구로부터 1파색 거리 놓았다고? 1파색 아니죠, 여러분? 얼마죠? 10파색 아니에요? 10파색? 모든 별들을 10파색 거리에 놓았다고 가정해서 매긴 등급이다. 이래야 되죠. X. 그 다음에 연주시차가 큰 별일수록 거리가 멀다. 연주시차가 큰 별? 연주시차가 크면 어떻게 되죠? 큰 별? 연주시차가 크다고요? 그럼 안쪽에 있는 거죠. 연주시차가 크다는 거는. 그죠? 아까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요 가까이 있는 별이 뭐예요? 이게 시차도 크고, 그죠? 시차도 크고 반 연주시차도 컸잖아요. 그죠? 그럼 연주시차가 큰 별일수록 거리가 멀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작다 그래야 되는 거죠. 작다. 그죠? 거리가 작다. 이거 틀렸네. 그 다음에 허블의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맞죠? 허블의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잖아요. 팽창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팽창의 중심은 없다 그랬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천체가 멀어진 건 아까 뭐라고요? 영이 입장에서 앰뷸런스가 멀어져요. 그죠? 그러면 소리가 삐뽀 이렇게 진동수가 작았는데 파장은 길어지고 청색 편이가 아니고 적색 편이에요. 적색 편이었죠? 그죠? 이것도 틀렸네. 그러면 맞는 건 3번이죠. 그죠? 3번?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중요 포인트를 한번 넣어봤어요.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3번. 그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다음 중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큰 값 갖는 거. 지구형이 목성보다 큰 값 갖는 거. 아까 딱 두 개 있었어요. 뭐요? 밀도와 자전주기. 찾아간다. 반지름, 밀도. 그죠? 밀도와 자전주기는 지구형이 크다. 나머지는 다 지구형이 작거나 없거나 적거나 거기에 들어간다. 그죠? 4번. 그죠? 4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성을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순서 옳게. 누군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내려다가, 그죠?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행성 중 질량과 반지름이 가장 크다. 제일 큰 놈 누구라고 그랬죠? 목성. 그죠? 목성. 자, 온실 효과로 인해서 표면도가 가장 높다. 제일 뜨거운 녀석이 누구였죠? 95기압 이산화탄소 금성. 그죠?
극관과 과거에 물이 흐른 적이 있다. 어디라고 그랬죠? 화석. 아, 딱 맞는 건 2번이네. 그죠? 2번 되죠? 그죠? 2번.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편 강의 여러분 3강 오늘 강의를 다 마쳤네요. 그죠? 더 쉽고, 그죠? 천천히 하고 싶지만, 어차피 기초라고 해서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배운다. 특히 이런 것은 중요하다. 과거 책에도,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전 책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겹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가급적 발췌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은 나중에 또 처음 보면 또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한번 우리 맞자, 매맞자.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한번 좀 보시고, 그죠? 아마도 기본 강의에서는 더 자세하고 조금 느리게 진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3강으로, 3강으로 끝을 내야 돼요. 기초 강의가. 그런데 이제 기본 강의는 25강으로 아마도 과학이 구성될 예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여유있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때는 더 재미있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편에서 뵙겠습니다.